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1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재명 포비아 뭐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포비아라는 게 아니라 공포감 뭐 이런 것인데요. 오늘 아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서 보면 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꽤 많다라는 점들을 아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일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도 더 이상 대통령직을 계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게 좀 어렵다라는 측면들. 그러면서도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을 경우에 그 미래는 더 암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포비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비아라는 말은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공기처럼 있어 왔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포비아가 생기면 이 자유마저도 없어질 수가 있구나. 내가 카톡도 못하고 카톡하면 다 적발되고 그다음에 막 법안들 전부 다 통과시키고 다 또 뭐 구속시키고 또 뭐 적폐라고 해서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초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 때문에 요즘 여론이나 이런 여론사 지형을 보면 꽤 그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포비아라는 게 이제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갖고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그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이재명은 안 된다. 그 전에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나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현정님이 설명했듯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상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적 다양성도 상실된 개딸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걸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짚겠습니다만요.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좀 이제 발상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이 나오니까 오히려 해볼 만하다. 네. 오늘 나온 이제 MBS 조사도 그렇지만요. 이재명이니까 해볼 만하다. 네. 오늘 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그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 개인 지지율은 못 미치고 있다.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제 이제 체포가 됐고 뭐 어떤 탄핵 심판의 길로 가고 그리고 어차피 어제 본인도 그 공수처로 향하면서 이제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도 가야 된다. 근데 이재명을 보내는 건 누가 보내요? 이제 국민들이 보내야죠. 근데요, 이제 헝가리하고 터키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요. 거기도 이제 헝가리 오르반 총리도 그렇고 다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보니까 대법관들을 한 40명으로 확 늘려버려요. 그리고 그거 다 자기가 임명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내재 무죄다 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 12일 전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저는 그것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판사들을 지금 14명인가요? 14명인데 한 40명으로 확 늘려갖고 그냥 자기가 임명하면서 거기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참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면은 그런 것을 하고도 남는다고 보긴 네.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그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최고법원의 결론을 바꾸려고 하는 걸 우리가 코트 패킹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그런 코트 패킹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코트 패킹 자체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선거법 1심 판결 선고 나기 하루 전날에 뭘 발의했습니까?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는 법안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고 당일에는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어차피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올 테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바로 그날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정부에서 공포하면 그만이다. 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그 법률들을 뜯어 고쳐서 이른바 위인설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의 죄는 죄가 안 되거나 면소가 되거나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네. 제가 요즘 늘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그 190석을 가진 그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요. 오늘 법안 발의하고 내일 법사위 통과시키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3일 만에 정부가 공포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말 그 슈퍼 패스트 트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정권이네요. 네. 자, 오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오후 5시에 결과는 내일 주 나오고 5시에 이 적부심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요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요 문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요 문제가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핫한 이슈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NBS라고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4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주마다 전화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와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보시면 정당 지지도가요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와. 저기 보시면 국민의힘이 정말 2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35%가 됐고 민주당은 39%까지 올라갔다가 33%로 오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역전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때 있었던 게 결국 이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렇죠. 공수처 뭐 등등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론의 어떤 지형이 보면 지난주에는 보면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4% 차이였죠. 그렇죠. 근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도 지난주가 끝이 아니었다. 그런 건데 근데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야 간에 어떠한 호재와 악재가 있었는가 보면요. 이쪽 진영의 악재는 저쪽 진영의 또 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민전 의원이 백골당 기자회견 유치하는 바람에 그 쭉 올라가던 게 꺾이지 않겠나 싶었죠. 네. 그런데 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당 기자회견을 확 덮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에게는 거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카톡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 나르기만 하더라도 내란 선전죄로 민주당이 작성한 가짜 파출소인 민주파출소에서 고발해가지고 저기 유치장 안으로 일단 보내고 유치장 안에서 재판받게 해갖고 또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에 교도소로 보내고. 저거 무서워. 보고 그냥 사람들이 식겁을 했어요. 식겁을.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 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식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민주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고 내 일상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계엄 때 그때 이제 지지율이 확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점점점 잊혀져 가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저 엄청난 횡포들 또 심지어는 이제 카톡까지 검열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거 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뭔 소리냐 지금 더 강력하게 해야지. 내 거짓말 가짜뉴스 엄청나게 많아요. 이래 버리니까 지금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카톡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네. 그걸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가 사실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13일에 바로 그 말씀하신 본인에 대한 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 네. 나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 또 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가짜뉴스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내용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어. 저한테는 그런 걸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금시초문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카톡 계엄령 같은 것을 내리고 결국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사실 지금 이 지점에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댁에 가서 하시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서요. 꼭 좀 해주고 싶은 쓴소리가 있는데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이렇게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신을 검열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 고발과 겁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요. 인터넷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는 표현은 과거의 민주당이 실제로 논평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2009년에 그 유명한 미네르바 사건.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릴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코스피 1000 깨진다. 뭐 500 간다. 환율은 원달러 2,000원 간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많이 했던 그 미네르바 있지 않습니까? 네. 미네르바가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2009년 1월에 구속이 됐을 때 민주당이 당 공식 논평으로 인터넷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했어요. 그때 그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너무나 먼 거리, 정말 지구와 안드로메다 정도의 거리에 와 있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이 본인들의 좌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그 네. 공수처였던 그 행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원칙이 있는데 그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 특히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예외적으로 중앙지법,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데로 신청할 수 있다. 그 공수처법 31조에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정당 지지율이요. 계엄 전 상황으로 근접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네. 내일 갤럽에서도 이제 정당 지지율 역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누구 때문인가? 우리가 이재명이 두렵다고 하는데 이재명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그가 만들 세상이 두려운 거죠. 경쟁 상대로서의 이재명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속된 말로 말이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비상계엄령 발동 43일 만에 체포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재명은요. 비상계엄 43일 만에 지지율 말아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여론이란 게 굉장히 참 시시각각 또 민감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좋다가 또 언제 또 국민의힘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스스로가 뭔가 좀 다져내고 좀 개선하고 뭔가 좀 한다라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지지율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여기에 취해서 우리 한대로 하니까 그냥 잘 되는 거야. 자, 더 나가보자. 라고 하다가는 또 폭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인 지지도 문제는 저희가 토론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지금 윤 대통령 관련돼서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 참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거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열린다는데 이게 꽤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오늘 아마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에 계속 계신 모양인데 요거 관련된 문제 해보고요. 자, 이재명이 소위 우리 지원님이 잘 쓰는 표현으로 똥줄이 탔습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지원님 표현이. 저는 그런 표현 잘 안 그거 씁니다. 인용하지 마세요. 네. 그런 저는 품위를 갖춰서야 하는데. 근데 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오후 2시부터 심리가 열리는데 참 재밌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간에 또 싸움이 붙었어요. 네. 참 희한합니다. 과연 그게 뭔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